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정옥식의 진짜 안보. 네, 정옥식의 진짜 안보 1부에 이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 조항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릴 게 있는데 네. 3항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 그러니까 영어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회담 전날까지도 CVID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합의문과 기자회견에서는 이제 complete denuclearization이라는 표현만 쓰였잖아요. 혹시 저희가 모르는 모종의 합의라던가 거래가 두 정상 간에 있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기는 신의의 원칙에 따라서 너무 실망스러운데. 너무 궁금하다. 왜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신 거죠? 네. 저도 모르기 때문이죠. 네,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CVID가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죠. 네. 예. 네. 정상회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폼페이오가 마치 이제 CVID가 당길 것처럼 네. 이게 미국의 마지막 손인 것처럼 이렇게 그게 얘기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안 들어갔어요. 네. 네, 맞아요. 사실 빠졌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CVID가 들어간 적도 없고 네. 북한이 넣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폼페이오는 전날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심지어 오늘도 그렇게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선언문도 되게 늦게 작성됐잖아요. 네. 논의하다가. 그거는 제가 추측컨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CVID라는 표현을 놓고 회담 결렬까지 불사할 수 있느냐? 네. 우리는 도저히 못 받는다고 이미 여러 차례 아니야. 얘기했다. 아, 여러 차례 얘기했다. 네. 그렇지만 완전한이라는 표현 속에 네. 맥락으로 보면 다 담기는 거다. 포괄적으로. 담기는 거다. 네.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네. CVID냐? 빠른 비핵화냐? 제가 이 방송에서 CVFD를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예. 트럼프는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네. 네. 빠른 비핵화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근데 CVID하고 빠른 비핵화는 그게 서로 아구가 안 맞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왜냐면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CVID를 관철하려고 했다가 하는 그거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네. 또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설사 됐다고 하더라도 정상 간의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가면 오케이. 실무 협상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C가 뭐지? 이게 무슨 뭐 버킷블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이라는 표현이 같다면 이 완전한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운데 어디까지 폐기하기로 하는 걸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죠? 부위 검증 가능한 도대체 어디까지 검증하겠다는 것도 얘기가 돼야 돼요. 네. 아, 그쵸. 돌이킬 수 없는 뭘 도대체 어디까지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얘기가 돼야 돼요. 네? 네. 이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100년이 걸리겠네요. 하루가 그 단어를 누가 소속회담에도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CVID는 육지아담을 깨기 위한 네오컨의 작품인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제기를 함으로써 이 네. 판을 깨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CVID에 담겨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가장 갖고 있는 큰 목표는 빨리 비핵화를 하는 건데, 네. 네. 요것 네.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아까 얘기한 트럼프는 본인이 좀 실용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거예요. 네. 실용주의. 그렇게. 보면. 그 이거 집착해갖고 비핵화가 물 건너가면 이게 무슨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런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공동성명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뭔 것 같아요? 말은? expeditiously. expeditiously. 아직 발음이. 우리 채원 씨가 한번 발음해주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expeditiously.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신속하게. 자,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CVFD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CVD 컴플리트는 아닌가요?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군비 통제 용어에서 컴플리트니스라는 게 있어요. 완전성. 네. 여기엔 당연히 검증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컴플리트 앤 베리파이어블은 동호 반복인 거예요. 동호 반복인 거예요. 네. 왜 컴플리트니스? 그러니까 이 완전한에 검증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나란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네. 분리해서 써버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베리파이어블이 무슨 뜻이고 이게 어디까지 검증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아. 네, 그런 어떤 좀 어리석은 방법은 하지 않겠다. 네. 근데 패스트는 안 들어갔지만 네. 익스페디셔슬리 네. 그쵸. 이 패스트보다 훨씬 어려운 단어. 저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게 뭐지? 저는 내심 이게 또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말이 맞다. 이걸 또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패스트도 안 보이지, 래피드도 안 보이지, 퀵도 안 보이지. 이제 접어야겠다. 이 장사 접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모르는 단어 딱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시 해보니까 이게 빠르게 신속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역시 이제 저의 촉이 아직 안 죽었구나. 와. F에서 네. 짝대기 하나 더 그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북한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거기 해결해서는 바로 이제 이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평화한 게 또 정전적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제 또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네. 빠른 문제 해결을 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김정은이 그리고 있는 이 구상 네. 네.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말할 필요 없이 또 트럼프는 또 빠른 비핵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아우가 딱 맞는 거예요. 음. 네, 딱 맞는 거예요. 그 뭐 우리가 무슨 표현 하나 가지고 말싸움할 필요 없다. 그렇죠. 우리 실용적으로 가자. 아. 그리고 빠르게 가자. 그래서 이런 뭐 거예요. 용어만 합의문에 안 쓰여 있었지. 그 기자회견 보면은 또 그 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CVID가 안 되냐 뭐 이런 네. 질문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답을 할 때 뭐 complete는 이미 들어간 거고 verifiable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속적으로 어떻게든 이제 검증 가능하다. 이제 네. 뭐 미국 뭐 사찰단이라던가 국제사회 사찰단을 뭐 포함해서 뭐 네. 할 수도 있고 그건 후속 논의가 될 거고 뭐 irreversible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비핵화를 시작을 하고 25% 정도가 넘으면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은 웬만큼 비핵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표현만 안 쓰였지 뭐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어쨌든 CVID가 안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나 폼페이오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 표현이 안 들어간 만큼 CVID의 취지가 담긴 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딴 소리 하지 마라. 네. 나중에 우리가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 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발표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훈련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트럼프 군사훈련 중단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요청해서 이걸 했다는 얘기를 전혀 안 들어갔어요. 아니죠. 그죠? 그렇죠. 네. 돈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바로 다음 날 북한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기했고 트럼프가 약속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네. 트럼프가 발표한 내용은 좀 달라요. 네. 네. 그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거 없다. 네. 이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 지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네. 서로가 대화를 나눴고 양해가 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식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뭐 택해 걸지 토달지 말자. 말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어제 이제 펜스 부통령이 연설에서 이제 북핵이 더는 요인되지 않을 때까지 북한 제재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합의가 된 걸까요?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죠. 북핵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 네,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거는 상당히 유두리를 둔 표현이에요. 그렇죠. 해석의 그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유두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완료된 다음에 네.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죠? 네. 북핵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해제하겠다. 네. 요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얘기예요. 네. 그죠? 예. 트럼프 방금 전에 뭐 한 20%쯤 되면은 이걸 다시 돌이키기가 네. 힘든 이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완전 그렇죠. 해제는 아니더라도 제재의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네. 그죠? 한 50% 가면 더 해제할 수 있는 거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핵화도 과정이듯이, 그죠? 제재도 과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펜스는 그런 얘기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을 향해서. 자기들이 뭐 얘기하는 최대의 압박은 계속될 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을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내부 그거는 여론도. 아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네. 우리가 좀 생각해봐라. 우리도 국내 네. 정치가 있고 미국 여론이라는 게 있으니까 좀 우리가 조금 세게 얘기해드려도 네. 좀 이해해줘. 당신들이야 뭐 선거도 필요 없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민감해. 그쵸. 그죠. 익숙해져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에 합의문을 보고 좀 실망한 게 있었는데요. 너무 좀 추상적인 느낌이 들고 네. 생각이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짧고 그래서 네. 근데 이번 합의를 그러면 빠른 비핵화를 위한 그리고 진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정말 잘된 합의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 A 플러스를 주고 싶어요. 어.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주고 싶은. 네. 제가 무슨 채점을 네, 왜냐하면 네. 네.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첫 정상회담 합의문은 대부분 다 짧아요. 아.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4번 열렸잖아요. 네. 4번 열렸어요. 첫 정상회담이 내일이니까 내일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8해 전에 네. 6.15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굉장히 짧아요. A4 한정 분량이에요. 네. 네. 한정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만큼 기본적인 양국 관계의 기본적인 어떤 원칙과 목표 네. 이런 거를 다루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세세한 내용 이렇게 네.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 후속 회담에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점차 다뤄가면 네. 되는 것인데 네. 제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준 이유는 1부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아예 판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토양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핵을 갖다가 독버섯에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토양은 이 북핵이 자라기에 너무 좋은 네. 그렇죠. 토양인 거예요. 북미 간의 적대 관계, 또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전쟁 상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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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군사력의 열세에 있고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은 핵무기에 대한 유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지지한다는 게 아니고 냉정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마다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성이 강한 토양, 북미 간의 적대 관계와 정전체제라고 하는 이 토양은 거의 손대지 않고 맨날 북핵만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독버섯만. 근데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뿌리가 안 뽑혔어요.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작년까지 땅이 우리가 봤듯이 그대로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네네.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예요? 김정은이 얘기하고 제가 본 트럼프가 동의한 거는 아예 토양을 바꿔버리자. 네. 지금 있는 이 한반도의 이 북미 간의 적대 관계와 정전체라고 하는 흙을 싹 걷어내고 새로 흙을 깔자. 네. 그러면 북핵이라는 독버섯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네? 그래서 아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 평화체제 구축 그런 게 될 때만 비로소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할 때도 되게 트러스트라고 그러면서 신뢰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네. 모습이었는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칭찬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제 뭐 신뢰 뭐 그리고 개인적인 유대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도 강조를 하길래 왜 저러는 걸까 그랬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아예 국면이 바뀌고 토양이 갈렸으니까는 새로운 그런 국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북핵 문제라는 표현 자체도 이제 문제가 있지만 네. 북한이 약속을 깨고 뭐 위반하고 뭐 또 몰래 개발하고 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주장창 들어왔는데 네. 언론이나 그렇죠. 전문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역사의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이제 직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서 무슨 얘기 있겠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당신들은 자꾸 우리가 약속을 깼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 때 있었던 얘기, 그죠? 아버지 때 있었던 얘기. 네. 조금만 얘기하면 그건 팩트니까. 그렇죠. 네, 팩트니까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뭘 반박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취향 저격에 성공한 게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국 전직 대통령을 싫어하는 거예요. 네. 줄 공감대가 그러니까 있네요. 네, 와우. 싫어하는 데다가 네. 내가 쟤네들보다 더 훌륭한 대통령이야.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그렇죠. 비핵화거든요. 아. 비핵화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얘기 들어오니까 당신 말 되네? 내가 계속 정말 얘기했던 게 내가 취향적이네. 미국의 전직 대통령하고 디퍼런트 네.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거 받을 수 있어. 대신 비핵화 확실히 약속해. 이건 거죠. 그게 통한 겁니다. 그게 통한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는 북한하고 미국 정상이 만난 적도 없지만 네. 예? 그렇죠. 그런 얘기를 주구장창 얘기해도 미국은 이제 귀막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또 우린 너희들 적대할 의도가 없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는 솔직히 그거예요.
그리고 우린 지금까지 적대 관계였다. 네. 이제 적대 관계 끝내자.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 네. 그러면 비핵화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네. 하는 이 논리에 네. 그러니까 이건 조중동식의 표현을 따지면 종북성명이에요. 와우. 북한이 지난 30년 넘게 주구장창 추진해왔던 게 거의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미 그래, 그렇게 거예요. 말하는 뭐 분들도 계시던데. 네.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왜 수용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김정은이 뭐 불세출의 천재라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트럼프를 설득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 그 예. 말이 되고 트럼프 판단했을 때 이렇게 가면 정말 비핵화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실용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합의문이 나온 거예요. 진짜 트럼프는 알면 알수록 진짜 어려운 인물이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진짜 네. 북핵 문제가 풀리면 미국이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쵸. 추구했던 관성으로 따지면 그쵸. 네.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네. 그런 거 이것저것 잘 생각하면 이걸 풀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좀 어떻게 한 반가이 정도는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트럼프는. 네. 네. 단순 명쾌하게 자기가 선택과 집중을 하고 네. 이거 풀 수 있으면 오케이. 아직까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김정은도 그걸 정확히 캐치를 해낸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도 이미 결단은 서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놀랍네요. 네. 그리고 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이것으로 이거 이 얘기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네, 트럼프가 이제 인터뷰 중에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그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동맹국인 한국에 저기 상의 없이 단독으로 막 얘기를 되는 건가요? 제 느낌상으로는 동맹군 고사하고 펜타곤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그런 것 북한한테도 같긴 이야기를 안 한데. 했던 거 같아요. 네? 본인 말로는 이제 이건 원래 북한과도 상의를 안 했던 아니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군사훈련 문제는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 먼저 제기하고 네. 트럼프가 여기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군사훈련. 근데 그런 거예요. 이제 자꾸 제가 이상하게 마치 옆에 있는 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그랬겠죠. 한번 생각해 보쇼. 미국이 남조선하고 뭐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 대응을 하느라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네. 네.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북한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아니 당신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미국도 네. 그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군사훈련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지 않느냐.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음. 우리는 오죽하겠냐. 지금 나의 우선순위는 경제발전인데 자꾸 미국이 남조선하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군사훈련하고 막 전략자산 투입하고 막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군비를 줄여갖고 경제발전에 투입하려고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다. 거기 계셨던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대통령이면 미국 대통령은 이게 안 먹혔겠죠. 네. 네, 안 먹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트럼프는 먹힐인 게 자기가 돈이 중요한 걸 알거든. 돈이 중요한 걸 알거든. 하긴 네? 돈이 많이 들어서 훈련도 중단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돈이 네. 얼마나 많이 들길래 무슨 그것 때문에 군사 자기 자식들을 다시 국내로 불러오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는 일단 분리된 네. 사안을 볼 수 있고 연간 한 700억에서 8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한미 군사훈련 하는데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00억 원 네. 정도 들어간다고 네. 우리가 뭐 얘기하는 전략 폭격기 이런 것도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막 20억 원. 네. 근데 몇 대가 때론 몰려오면 훨씬 더 많이 네.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건 다 일단 미국이 내요. 네. 미국 그러니까 자기 군사력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자국이 부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우리가 무슨 한국군이 저기 미국까지 날아가서 훈련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엄청난 전략 자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한 100억? 한 100억 생각보다 정도 부담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미국은 적네요. 한 700억 정도 연간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군산복합제나 군부 쪽에서 볼 때는 그게 꽁돈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자기들의 이익과 관계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트럼프 보기에는 저거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저거 꼭 써야 돼? 뭐 이런 어떤 저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건데 한국이 다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전부터 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네. 예, 예. 근데 김정은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였겠죠. 아니 나 우리가 좀 뭐 비핵화도 좀 하고 더 나가서 우리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저기 재래식 군사력도 좀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 좀 미국의 남조선하고 하는 군사훈련부터 좀 어떻게 좀 중단을 해라. 네. 그럼 우리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 오히려 그거보다 더 당신이 원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음.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 그럼 안 할게. 안 할게. 음. 근데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안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난리 나죠. 그래서 큰일 나죠. 지금도 큰일 났는데. 돈이 탄핵당하지도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아. 예, 그건 미국 국민한테 어필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그죠. 어필이 될 수 있는 그쵸. 얘기예요. 그럼 돈의 일종의 핑계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트럼프 입장에선 돈도 아끼고 북한하고 협상도 가속화시키고, 그죠? 네. 일석이조인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논리였는데. 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저는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나갈 합의나 또 추가적인 협상에 대해서 이제 북한 측하고 이제 미국 측에서 누가 맡을 거냐 하는 관측이 이렇게 엇갈리더라고요. 누가 맡을 거라고 보세요? 폼페이오는 적시가 네, 됐고, 네. 네. 북한은 거의 상응하는 고위 관리, 음. 뭐 김영철 노동당 네. 부위원장일 수도 있고, 리오라는 이제 모습도 어찌되었든 나오더라고요. 예,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이잖아요. 우리 따지면 외교장관이란 말이에요. 네. 네. 북한의 외무상을 리용을 해요. 네. 예, 예. 리용이니까 리용어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때 좀 뭐 미션에 따라서 좀 사람이 달라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은 특정인을 지칭했다기보다는 네. 예를 들면 뭐 이제 이 포괄적인 이슈를 다룰 때는 김영철이 좀 나가고, 네. 그죠? 뭐 북미 관계 정상화나 뭐 비핵화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또 네. 예를 들면 뭐 리용어 나갈 수 있고, 네. 또 뭐 평화 체제 관련된 부분이면 또 북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으니까 네. 네. 또 김영철이 나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새 사망이 있잖아요. 네. 새로운 관계 수립. 요거는 북미 양자 대화로 갈 거고. 네. 재미난 건 이제 평화 체제 문제예요. 또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평화협정 얘기 나오니까 중국도 법적 당사자로 참여하면 좋겠다. 한국하고 네. 중국도. 맞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에요. 예, 굉장히 이게 이제 이 평화협정 혹은 사전의 종전선언의 당사자 논란을 잘하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항은 남북미중 사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네. 거예요. 네. 그죠? 네, 사자회담으로 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망,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네. 네. 요것도 재밌어질 수 있어요. 왜냐, 트럼프가 얘기는 그거잖아요. 비핵화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는 못 내. 우리는 못 내. 요거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또 러시아 뭐 이런 쪽 낼 거야.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 육자회담을 해야 돼요. 그게 되려면 육자회담을 해야 돼요. 네. 점점 주변국으로 퍼져 나가네요. 논의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의 돈 협상은 다 해놓고 청구서는 다른 나라한테 내면 아무리 트럼프가 염치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죠. 상돌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네. 그 장사건 출신이니까 상돌이 안 맞는 네. 거니까 아마 적절한 시점에 육자회담이 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육자회담. 음. 그 비핵화 문제는 다시 육자회담 네. 이쪽으로 하자. 그럼 그러니까 거기서 예. 종전선언 얘기도 나올까요? 그 전에 종전선언. 종전선언이 예정대로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 건너갔잖아요. 네. 그죠, 이번에. 사실 좀 제가 보기엔 청와대가 오버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사국들 사이에서 명확하게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마치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이제 안 돼버리면 이게 얼마나 좀 그런가요? 그죠. 예, 거기서 또 네. 이제 당사자 지위 또 문제까지 불거진 측면들이 있어서 좀 오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번에 싱가포르 남북미 종전선언을 물 건너간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거로 그런 로드맵대로 갈 거냐 네. 네. 아니면 바로 평화협정으로 직행할 거냐 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판단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망에 보면은 조선반도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잖아요. 예.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이라면 그 선언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 상태를 종식시키고 예. 확고한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시라는 그 문구가 있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 동의하고 네. 그게 2항에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미 2항에 나와 있잖아요. 한반도 항구적이고 공고한 네.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네. 하는데 뭐 협력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체제를 수립하는 로드맵으로 간다는데 동의한 거는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남북 사이의 합의인 거고, 그건 사망은 이제 판문점 선언은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네. 한국 전쟁 끝났어 이렇게 선언했는데 법과 제도적으로는 정전 체제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차이가 짧으면 네네.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네. 길어지면 시간 차이가 이제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에 이게 시차가 길어져 버리면 네. 이게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왕 할 수 있으면 바로 평화협정으로 지켜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왕 할 수 있다면. 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기존의 이 경로 오존성이라 그러는데 이 종전선언 다음에 평화협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로드맵을 짰다 그래서 너무 그게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런 어떤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되는 거죠. 네. 가능성을 열어두고 네. 지금 미국에서는 올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을지 프리덤 가든 훈련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뭐예요? 평화협정에 담길 내용들이 하나둘씩 이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남북한 사이에 이제 상호 비방전을 끝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확성기도 다 철거해버리고. 네. 그래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장성급 회담 열어서 또 네. 추가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 취하고 또 판문점에는 단계적 군축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는 이 평화협정, 평화체제 내용의 한두 가지가 몇 가지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논의가 되고 있는. 이미 네. 다 되고 그렇죠. 있는 건데. 예, 말보다는 예, 행동으로.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긴장 완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종전선언을 거치는 것보다는 바로 평화협정으로 가자. 네. 이런 네. 쪽으로 의기투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 트럼프는 뭐예요? 빠른 비핵화가 가능해지는 빠른 비핵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트럼프로서는 뭐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네.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양반은 또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네.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평화협정으로 바로 지켜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종전선언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사이의 시간차를 최소화하는 게 네. 최단시간으로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아.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강조를 하고 하는 게 싶네요.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것으로 마치고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늘 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측 수석 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회담장인 판문점으로 가기 전 기자회견에서 근본 장성급 군사회담은 2007년 12월 개최되는 이후 횟수로 11년 만에 개최되는 회담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을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국방 장관 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장성급 회담에서 이 돌출 의제, 네. 네. 한미 군사훈련 중단.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이상 펜타곤도 내부 그 검토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네. 네. 한미 간에 이것도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구조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시간차가 짧은 바람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의제가 지금 불거진 거예요. 네. 예. 그건 근데 좋은 현상이에요. 굉장히 좋은 현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북한 장성급 회담의 대표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말리마 속도전으로 가자. 예? 말리마 속도전으로 가자. 천리마도 아니고 말리마. 예? 예. 근데 이게 북한도 북한이지만 한국이 제대로 준비가 됐냐. 이런 군사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대로 준비가 됐냐. 사실 그 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그래요. 북한은 계속 그 남쪽에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후에도 네. 군사훈련 중단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는 그게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국내 여론, 또 네. 보수층의 반겨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어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정부의 국방부는 한미가 논의된 바 없다. 네. 중단은 고사하고 축소도 논의된 바 없다. 네. 예.
근데 트럼프가 덜커덩 그쵸. 중단해버리겠다고. 돈이 아까워서 그래도 안 할래. 이러니까 이게 멘붕 상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론도 내부 여론도 좋지 않잖아요.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하자 이랬으면 난리 났겠죠. 아, 큰일 그렇죠. 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이제 이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저 완전히 저 종북 발언인데 네. 자기들 기준 보면 완전히 그 종북주의자 네. 아니에요. 빨갱이에요. 네. 자기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떻게 미국을 근데 종북이라 미국 대통령 하겠어요. 갖다가 뭐 빨갱이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쵸. 이제 예.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잘못 이 자체를 환영하지만 또 이게 조금은 좀 껄끄럽고 네. 좀 뒤끝이 좀 찝찝한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결국 북한이 볼 때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미국하고 얘기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사실이기도 하는 거 이게 아닌가요? 팩트이 네. 있고 그죠? 음. 예. 이런 중대한 문제는 결국 미국이랑 다이렉트로 얘기하니까 되는구나. 한국은 그러면 더 이상 아무래도 한국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미 간의 논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오케이 미국 대통령도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안 그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먼저 그런 얘기 꺼내서 고맙다. 네. 오케이 우리 중단하자. 북한과 이 선의 네. 협상을 하는 동안 이거 중단하자. 네. 그리고 그 대안은 뭔지 지금부터 모색해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부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국방 개혁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말이 국방 개혁안이지만 네.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엄청나게 국방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대규모의 전력 증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네. 네. 예. 근데 이건 판문점 선언에 담긴 단계적 군축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쵸. 네. 예. 안 맞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말리마의 속도전으로 가자. 네. 지금 골치 아플 겁니다. 예. 골치 아플 거예요. 여론이 미처 알아채기 전에 다 해결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빨리빨리. 이게 우리가 말이 쉬워서 단계적 군축이지만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죠? 예. 그죠. 이제 예를 들면 병력 감축을 하게 되면 장군급을 비롯한 이제 장성수, 네. 그죠? 장성수도 네.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고 영관급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줄여야 돼요. 네.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 시큐리티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직업 안보가 걸리는 네. 거예요. 음.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제대 군인들의 취업 대책, 생계 대책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네. 국가의 어떤 책임성이라는 부분에서 당연한 부분인데 네.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북한은 것도 어찌됐든 이상하죠. 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 네. 네? 최고 지도자의 결정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민주주의 네, 국가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서 말리만 속도로 가자 이러버리면 이제 이게 아. 이러니까 이제 악마하겠네요. 오히려 당황스럽다. 이제 우리는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싶어 할 수 있는 특히 네. 군축과 관련된 네. 부분은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그러네요. 있고 그럼 북측에서 이거 판문점 선언에 단계적 군축 얘기하는데 군축이 들어가는데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주한미군도 뺄 수 있어. 애들 우리 애들 집으로 데려갈 수 있어. 이러면 더 멘붕 상태가 오는 거예요. 복잡하겠네요, 지금. 엄청.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한반도 문제, 이 남북 관계, 특히 북미 관계가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이런 어떤 네. 상황인데 네.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군사훈련, 과거에 군사훈련 축소만 얘기했다가도 뭐 정부로 찍혔던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네.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고 감축만 얘기해도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네. 맞아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에 입에서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서간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그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보다 더 잘 누릴 순 완전히 이제 없어. 진정한 그런 사이에 그냥 자유주의네요. 막 그 색깔론이라고 하는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지금 네. 북미 관계는 고속도로를 타고 막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공론화 수준이라고 하는 건 딱 그 차바퀴가 그냥 시궁창에 빠져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네.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적어도 공론화 수준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기를 깨고 네. 이런 거 자유롭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최소한 대안이라고 하는 게 현실보다 뒤처지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 거듭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민주화가 된 지 30년이 네. 넘었는데도 네. 여전히 이 성역처럼 간주되었던 주한미군 그쵸. 문제, 군사훈련 문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네. 다 말문을 터주셨다. 아.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있고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규모의 군사훈련하고 네. 언제까지 대규모의 병력을 주둔시킬 것이냐. 네. 이런 질문을 지금 트럼프가 한미 양국의 국민들한테 던진 거예요. 아. 그렇죠.
미국 여론도 그런 뭐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 거 언론이나 있나요?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은 네. 저 트럼프가 엄청 미쳤다. 미쳤다 이런 건데 네. 일반 국민들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자기 자식들 네. 학교에 갔는데 화장지도 제대로 없고 네, 그렇죠. 애들 등하교에 이게 막 도로가 움푹움푹 패여 있어갖고 막 애들 네. 그 안전한 등하교도 막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자기들의 삶의 현실인데 네. 네.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저기 가서 막 그 군사훈련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또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의 일상의 생활과 이 정말 이 전쟁 영화, 이 최첨단 전쟁 영화에 들법한 이 무기들이 막 등장하는 이런 자기들의 삶과 이 TV에서 보여주는 이 화면, 대비랑. 이 세계 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네. 예,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길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이 고립주의적 성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야, 우리나 좀 잘 먹고 잘 살자. 네. 네. 세계 경찰질은 그만하고 우리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자. 네. 이런 정서들이 있는데 트럼프가 그걸 딱 저격하는 거예요, 지금. 그 취향에. 네.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라는 걸 결코 무슨 뭐 소위 말하는 한반도 전문가니 무슨 뭐 미국의 주류 매체를 보고 네.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아. 우리가 이미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톡톡히 경험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문제는 우리나라 언론 여론이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여론이나 미국 주류 세력이나 좀 구시대적인 발상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약간 냉전 체제 생각하듯이 그렇죠. 이번 회담으로 중국이 승리했다, 뭐 미국이 어. 약간 패배했다 이런 맞아요. 식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중국 얘기 한마디만 하면 네. 그거예요. 중국 욕 많이 했는데 무슨 제가 친중파도 아니지만 결국 중국이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이 제일 수혜자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던데. 쌍중단, 그죠? 네. 북한은 이미 중단했고, 그죠? 네. 네. 이제 미국 대통령이 군사훈련 중단한다니까 쌍중단이 되는 거 네. 아니냐. 네. 그러네요. 그죠? 또 쌍계 병행. 비핵화 문제는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하고 같이 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쌍계 병행 정도가 아니라 3개 병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4개 병행쯤 되는 거예요. 그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네. 저기 평화체제 논의, 비핵화. 네. 네. 3개 논의, 4개 논의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했을 때 자꾸 뭐 그거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봤지만 결국 돌아가는 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중국이 굉장히 현명하고 무슨 뭐 아주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상식의 눈높이로 딱 보면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게 뻔한 건데, 그죠? 그걸 오랫동안 마다 하다 보니까 중국의 주장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침묵적인 것처럼 이게 들렸지만 결국 트럼프가 다 동의하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가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굉장히- 색안경을부터 벗는 것이 네, 문제도 네. 제대로 볼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여파와 후속 조치 및 그 논의들은 진행되는 대로 이제 정옥식의 진짜 안보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진행을 맡았는데 어땠나요? 자,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들 잘해서 깜짝 많으셨어요. 네.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 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 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 941 국민 대리운전